안녕하세요. 저는 강진이랑 장흥에서 나무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나무공예가 나재웅입니다. 나무 공예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우드카빙 키트는 그 중에서 우드카빙을 통해서 나무를 깎아서 어떤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것을 연습하는 키트입니다. 우선 나무 젓가락 블랭크, 요거는 로즈우드, 장미목으로서 물에 좀 오래 견딜 수 있는 나무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깎을 조각도, 그리고 손을 보호해줄 밴드, 그리고 카빙이 끝난 다음에 다듬어줄 사포 2가지와 마지막으로 오일로 마감할 헝겊과 오일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드 카빙을 하기 전에 그럼 밴드로 손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이 밴드는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 칼을 오른쪽에 잡기 때문에 왼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왼손에 밴드를 감아야 하고요. 우드 카빙을 할 때 젓가락 블랭크가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인 이 부분에 감아줘야 물집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감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칼을 이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밀어줄 부분, 이 앞부분을 이렇게 여러 차례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감아주셨으면 한쪽 부분은 음식물이 집어질 곳이기 때문에 좀 얇게 깎아 주실 거고, 손잡이 부분은 이 각진 부분만 다듬어 주실 건데, 이 가운데 이 부분을 좁게 하기 위해서 연필로 이 각진 부분을 십자로 이렇게 먼저 그어 주셔야만 깎으면서 중심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드 카빙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칼을 잡는 집도, 칼을 잡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 나무의 결을 읽어주는, 나무를 이해하는 부분, 이 2가지가 사실은 우드 카빙에 있어서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깎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서 최대한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반대로 꽉 조여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칼을 잡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과도나 커터 칼을 잡을 때는 보통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으면 이 방향으로만 할 수 있고 이 각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힘을 쓸 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드 카빙을 할 때는 반드시 칼을 이런 식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젓가락 블랭크를 이쪽 밴드 감은 쪽에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자, 이런 식으로 깎아 주시면 됩니다. 자, 깎으실 때 칼날은 요 블랭크의 면에 거의 평면에서 평행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약간만 각도를 틀으셔서 이렇게 조금씩 깎아 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 각도가 너무 심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또 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도 들지만 이 결과물이 매끈하게 나오지 않고 뜯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살 조금씩 밀어주셔서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오른쪽에 이 칼을 잡는 이 손의 힘은 그냥 칼을 잡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실제 깎는 힘은 이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미는 힘으로 깎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나무에는 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결이 쭉 선으로 그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의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깎아 나갈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끄럽게 되게 잘 깎이는 느낌이 나고, 깎으면서도 되게 거부감 없이 깎을 수가 있는데, 결이 역방향인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칼이 들어가서 잘 밀리지 않고 깎이더라도 이렇게 뜯겨 나가듯이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이 결을 만약에 엇결을 만나게 되면, 이걸 엇결이라고 하는데, 엇결이 만나면
이 나무 블랭크를 반드시 반대로 뒤집으셔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그대로 밀어붙이면 만약에 옹이 같은 부분을 만났을 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그냥 부러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요 가지고 온 이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른 조각도를 써서 이 패턴을 만들고 모양을 깎아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결이 보이죠. 이 결 방향으로 칼날을 넣어서 깎으면 이런 매끄러운 패턴이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반대 방향으로 하면 다 뜯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드 카빙에 지금 젓가락을 저희가 깎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숙달이 되고 다른 칼을 써서 이런 플레이트나 아니면 이런 플레이트를 깎을 때 보시면 이렇게 칼 자국들이 되게 매끄럽게 깔끔하게 깎인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게 다 결에 따라서 그 상태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제가 조금씩 깎아 보겠습니다. 자, 깎으실 때는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많은 살점을 드러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얇게 천천히 깎아 나가시고, 조금 숙달이 나중에 되시고 나면 이렇게 저처럼 깎아 나가시면 훨씬 빠른 속도로 깎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깎으시다가 중간중간 여기 십자를 그리신 거를 중심점을 확인하셔서 깎으시고요. 이렇게 깎다가 엇결을 만나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거꾸로 돌려서 깎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짧은 부분이 있어서 잡기가 힘든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 부분만 다듬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깎아서 이제 완성된 모양이 지금 이렇게 제가 깎은 게 이제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깎으신 다음에 보면 이 끝부분에 음식이 입 안에 들어갈 때 젓가락 부분이 입에 걸리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젓가락질 할 때 이 끝부분이 모서리가 있어서 조금 손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끝부분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서리를 살짝 못따기를 해주시듯이 마지막으로 마감을 해주시면 훨씬 사용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칼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다 깎으신 다음에 만졌을 때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나 이렇게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칼을 써서 살짝 조금씩 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포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는 요 안에 보시면 뒷면에 120, 240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요거는 그 가로 세로 1cm 안에 들어가 있는 모래 알갱이의 개수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120방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120개의 모래의 입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만큼 더 알맹이가 큰 모래가 있기 때문에 더 거친 부분을 사포질 할 때 쓰는 거고요. 240방은 그 다음에 좀 더 부드럽게 사포질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사포를 이렇게 잡으시고 거친 부분 위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사포한 결과가 어떤지 손으로 만져가시면서 반대쪽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포질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거친 부분만 없애고 이 칼자국이나 이런 칼의 느낌을 살려서 많이 깎는 편이에요. 이렇게 120방이 끝나셨으면 240방으로 마감 사포질을 하고, 이 끝에 음식물 닿는 부분, 입안에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손 끝에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오일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 이 안에 새지 않도록 이렇게 스펀지에 오일을 적셔놨기 때문에 면천을 사용해서 살짝 찍어주시고
너무 많은 오일을 바르시면 이게 손에 묻어날 수 있고 다 흡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충분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오일의 효과는 나무가 보통 물에 많이 젖을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막을 만들어줘서 물에 들어가거나 여러 번 세척해서 쓰더라도 계속 그 매끈한 상태, 결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일 마감을 하셨으면 이 상태로 그늘진 곳에 한 2-3일 정도 말려 놓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물로 세척하거나 여러 번 사용하시기에도 훨씬 더 사용감도 좋고 좋은 상태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손에 어느 정도 칼이 익으시면 주변에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전지된 나뭇가지를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깎아서 굉장히 내추럴한 젓가락을 깎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우드카빈 키트를 통해서 자기만의 젓가락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